뭐부터 할까? 인사말부터 해야 되나? 인사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2PMG의 1PM입니다. 안녕하세요. 2PMG의 2PM입니다. 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2PMG의 게스트로 나온 기획자 K씨입니다. 기획자 K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팟캐스트를 그냥 재미삼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셋 다 지금 경력 20년 차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웹기획자로서 네, 웹 버블 시대였나? 2000년대 초반? 네. 부터 시작해서 한참 사이트 갈아엎은 그죠. 그 시절. 모두가 따따따를 외치던 그 시절부터 그 전부터예요. 네, 우리 기획자 K님이 제일 경력은 오래되셨어요. 아, 네, 언제부터 대단하십니다. 웹기획했어요? 월드컵 전? 월드컵? 오, 월드컵 기준으로 월드컵 여기서 기준으로. 월드컵은 2002년 2002년. 월드컵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자기소개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2PM 언니부터 한번 원투로 순서로 가는 게 원투로 아니네요.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도 올해로 연차 한 20년 차 된 것 같고 웹기획자로 2003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때 막 한참 그 에이전시 굉장히 많아지고 모든 맞아. 회사에서 웹사이트를 만드느라고 난리를 부렸던 그 맞아. 시절에 홈페이지 없는 회사가 어딨냐며. 맞아. 너도 나도 만들겠다고. 니네 회사 홈페이지 주소는 따따따 점 뭐냐 이런 거를 물어보던 시절에 맞아. 사실 첫 시작은 웹 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었는데 돈을 벌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기획자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스토리보드가 뭔지도 모르고 뭐 IA 당연히 몰랐고요. 맞아. 웹사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몰랐어. 그렇게 시작해서 어느덧 지금 시간이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흘러서 20년 동안 이걸 저도 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네 최근에는 기획자를 때려치고 강사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를 쳐야 되나요? 아니요, 박수 치지 마세요. 네. 저도 비슷해요. 저도 첫 시작은 광고 마케팅이었어요. 어찌어찌 흘러가서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포털 사이트, 지금은 망해서 나간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광고부터 시작했는데 검색어 광고 쪽 하다가 웹 쪽을 접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 이직을 하는데 세일즈 쪽으로만 자꾸 이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일즈가 내 성향에 너무 안 맞는 거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광고 세일즈를 하는 게 얼굴에 철판도 깔아야 되고 맞아. 유머도 좀 있어야 되고 같은 웹이긴 하지만 웹에서 배너 광고나 이런 세일즈는 조금 성격이 달랐어요. 거기에 곁다리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거를 조금 접해보다가 친구가 이직을 했는데 에이전시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뭘 하는데 그랬더니 그 사이트를 만든대. 그래서 그럼 그쪽으로 가면 영업은 안 해도 되겠다. 하라는 것만 하면 되겠다. 내가 매출을 일으키지 않아도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을 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서 전향을 하게 된 케이스. 그래서 저는 시작은 좀 늦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로 본격적으로 웹사이트 구축이라는 걸 하게 된 거는 전 그게 되게 늦어요. 2012년.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웹사이트 구축은. 2012년에 시작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PM. 그 에이전시 대표님도 나 같으면 안 했어. 그럼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PM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같이 일했던 대리 기획자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되게 똑똑해서 그 아이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 기획자님 지금 잘 살고 계신데 너무 감사하죠. 아직까지도. 그분이 날 이 길로 잘 이끌어줘요. 아무것도 모르는 PM을 등에 업고 다니신. 근데 시작부터 PM으로 시작했더니 계속 PM으로 하는 거죠. 그 뒤부터 계속. 맞아.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그 두근거림과 왜 그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근데 진짜 나라면은 그 못했을 것 같은 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었는데 그래서 몇 번 이사님 방에 막 찾아가서 저 이거 못할 것 같다고 막 저 이런 거 하던 사람 아니고 제가 나가서 무슨 얘기해야 되겠지도 모르겠고 그쪽 대표님도 참
밀어붙이기가 장난이 아니셨죠. 일단 수준은 했고 PM은 있어야 되겠고 뭐 나이나 뭐 경력이나 사회 경험이나 딱 이 정도로 과장급으로 PM 내세우기 딱 좋은 잘 써먹을 수 있는 아이가 들어왔는데 나간다고 하니 못 나가게 막으면서 붙여준 거지 대리를. IT 업계의 허리죠, 허리. 과장. 그 고객사는 뭔 죄야. 그 아무것도 모르는 PM이 와서. 그래도 다행히 망해먹지는 않았고, 그 진짜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모 전자의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너무 진짜 만만치 않았겠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처음에 PM 하라고 그러면 제일 힘든 게 계속 어쨌든 PM은 나가서 계속 리뷰를 해야 되는 발표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대표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업계에 들어오자마자 진짜 하라고 하면서 난 진짜 못했을 것 같아. 대단하시네 우리 2PM 언니 대단한 언니입니다. 그걸 이겨내고 네 사회 경력 20년 차가 됐는데 난 아직도 내가 현직인지 몰랐어요. 이제 뒷방 늙은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에요. 현직이야. 아직도 팔려. 당분간도 계속 현직일 수 있는 이 업계가 너무 특이한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알면 알수록 매력이 있네요. 맞아. K 언니는 어떠세요? 저는 에디터로 시작했죠. 웹 에디터. 어우 간지난다. 나무 웹 에디터 이런 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조그만 그냥 그 큰 회사에 그때 2021년에 첫 회사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다니던 그 회사가 큰 회사에서 처음으로 쇼핑몰이라는 거를 만드는 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쇼핑몰이라는 개념이 사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산다고 막 이런 시대였어가지고 맞아요. 우리 너무 너무 고조선인 고리적인데 얘기가 그래서 그때는 내가 특별히 눈으로 보지 않아도 팔리는 애들 있잖아요. 책이나 뭐 그때 비디오, 영화 비디오 뭐 이런 이유로 정말 이렇게 퀄리티가 보장된 것들을 사이트에서 팔기 시작을 하는 쇼핑몰 막 초창기 모든 회사들이 이제 쇼핑몰이라는 거를 시작을 해볼까? 근데 제품은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시기에 팀에 들어가서 원래는 그거에 정산을 하려고 알바처럼 일을 시작을 했다가 뭔가 애가 꼬작깨작깨작 하면서 뭘 계속 뭘 만지고 이런 거 이제 팀장님이 어여삐 봐주시고 에디터로 키워주신 거죠. 웹 에디터 이렇게 해서 키워주셔갖고 처음에는 정말 정산 막 이런 거 막 쇼핑몰 처음 시작할 때니까 그때 수기로 세분계산서 발행한 걸 때였어서 수기로 전자세분계산서도 그런 거 아니고 없고 손으로 수기로 우리 구한말 시대 사람 맞아요. 구한말에 이 정도야. 전기 갓 들어온 그 이중지 거기다가 이렇게 세분계산서 발행해갖고 내가 우편으로 우체국 가서 그치. 보내고 하는 그 시기에 일을 시작을 해서 처음엔 그 업무를 하다가 이제 팀장님이 잘 봐주셔서 이제 사이트 안에 있는 뭐 배너 같은 거 만들어보고 페이지 기획해보고 이런 거를 조금씩 시작을 하다가 이쪽에 발을 들이게 됐죠. 처음에 그 팀장님이 포털로 이직을 하셔가지고 그때 또 너 와 이래서 한번 또 포털로 가가지고 이제 이벤트 페이지 같은 거 기획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운영을 한 것 같아요. 쇼핑몰 운영부터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서도 사이트 안에 그 포털 안에 있는 이벤트 페이지나 그런 그 안에 있는 쇼핑이나 이런 거 기획하는 업무들 운영으로 계속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인하우스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 알지만 버블이 꺼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또 환란의 버블이 시기. 확 부풀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막 회사들도 많아지고 하다가 버블이 꺼지는 그 시점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도산할 때 도산하는 회사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K 언니 특징이 네. 도산 경험이 되게 많으세요. 회사가 찾으려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없는 회사. 제가 경력이 20년이잖아요. 회사가 20개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경험한 회사가 20개가 넘어서 그럴 수 있어요. 뭐 잡 모시기 이런 데다가 이제 이력서를 올리려고 하면 칸이 모자라는 그치. 맞아.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고 회사가. 그래서 아니 근데 나도 그때 생각나는 게 한창 그 버블 꺼지던 시기에 에이전시들 엄청 망해갈 때 한 번 이직해서 어떤 에이전시에 들어가면 다들 초반에는 되게
낯을 가렸어. 한 일주일 동안 이 회사가 망할 회사인지 아닌지 간을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친분도 넓히고 일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약간 저쪽에서 어디 뭐 이번 달 월급은 언제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다음날 바로 짐 싸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도 도망갔던 회사 몇 번 있었어. 나는 그렇게 현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질척질척 그럼 월급 떼인 적도 있었어요? 많죠. 어머. 나의 20대는 법원과 함께. 근데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살면서 한 번도 월급을 뗀 적이 없어. 대단하다. 이게 나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 진짜 많아요. 나도 몇 번 있고 근데 그 몇 번 중에 나는 세어번 한 5번 정도인 것 같은데 5번 중에 4번은 그냥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한 달 채우기 전에 분위기 보고 이전에 다니던 사람들이 뭐 자꾸 나간다던가 아니면 뭐 월급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온다 하면은 그냥 바로 짐 싸고 나왔어. 나는 그걸 초반에 이제 좀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첫 회사가 그게 너무 길게 물려 있었어. 그래서 그 첫 회사에서만 1000단위를 물린 상태로 퇴직금도 없이 퇴사를 해서 그 돈을 아직도 못 받았다는. 아직도? 그냥 없어졌다는. 야, 공중분해됐어. 그래서 그 이자 붙였으면 지금 집 하나 사겠다.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옮긴 회사도 또 그런 식이고 그런 식이어서 20대는 사실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나의 20대 때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20대로 갈래? 그럼 난 절대. 그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금전적으로도 그런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금전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어서 20대 때는 진짜 그 버블과 함께 나의 삶이 흔들흔들 막 이랬어가지고. 그 버블이 몇 년도였어요? 그러면? 그게 나는 왜 기억이 안 나지? 한 2000년 10년 고 초반대였던 2010년 근데 그러다가 에이전시가 초반기. 업무가 엄청 많아진 계기가 웹 접근성 작업 아니에요? 맞아. 내가 그 시점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구축을 하면서 엘모 그룹사의 모든 브랜드 사이트 10몇 개의 웹 접근성을 다 들어봤어. 소름 끼치죠. 진짜 소름 끼친다. 막 그 리더기 읽는 거 막 계속 듣고 있고 막 그 빠른 발음으로 막 하고 알트 태그 붙었는지 막 계속 확인하고. 나는 근데 그렇게 되게 생각하기 내 20대 때는 나는 되게 큰 회사들하고 일을 많이 했거든요. 소위 남들이 다 아는 지금 말하는 그런 회사부터 대기업 해가지고 뭐 이런 대기업들 진짜 큰 대기업들하고 일을 했는데 왜 난 돈을 못 받았을까? 나쁜 사람들. 근데 그 이제 밑에 있는 그 내가 실제로 계약한 그 회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막 월급을 떼이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많았어가지고 20대 때는 그랬고 그리고 사실 그때는 에이전시에서 나도 이렇게 내가 운영을 이렇게 길게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구축처럼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계속 나오고 새로운 이런 건 나는 사실 잘 맞지 않으니까 운영을 계속 할 수는 있지만 운영으로 이렇게 내가 길게 막 여태까지 계속 하고 있을 거라고. 그때는 운영 개념이 조금 달랐던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초반에는 나도 운영을 몇 개 했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업무를 뭘 하느냐 그거는 둘째 치고 잡코리아 같은 데는 어쨌든 계속 이제 이력서 올려놓고 새로운 좋은 회사 있으면 가고 싶은데 내 업무 분야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웹기획은 당연히 없었고 잡코리아도 그래서 맨날 검색하면 사무직.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기획은 나오는데 기획은 나오는데 기획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그냥 프로젝트 매니저 요즘 이렇게는 나와 있지만 요즘은 근데 그 원티드나 그런 데에서 올려놓는 것들 보면 굉장히 세분화해서 업무를 자기 회사에 대해 사람을 뽑을 때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제발 좀 와주세요라는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썼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 없었지. 옛날에는 찾아다니고 구직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의리였던 시대였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확실히 정보가 오픈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서 저 요즘에 웹기획하는 사람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IT 들었어요. 쪽 인력이 되게 세분화가 많이 됐는데 뭐 개발자나 디자이너는 사람들 뭐 이미 다 많이 잘 알고 있는 직업이지만 기획자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조금씩 니즈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저한테 강의 요청 들어오거나 이런 거 보면은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누구는 UI UX 디자인이라고 하고 누구는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고 누구는 웹 기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선 사실 서비스 기획은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그거는 비즈니스랑 조금 더 밀접한 얘기인 거고 뭐 UI UX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지. 하지만 또 디자이너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UX 기획자인데 디자인은 또 완벽하지 않아. 디자이너 손을 또 거쳐야 돼. 맞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서야 조금 이게 많이 니즈가 생기나 보다 싶기는 해요. 또 프로젝트 매니저랑은 또 다른 롤이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PM이라고 네, 하는 거. 네. 근데 그리고 PO도 있고 요새 PO도 있고. PO를 더 많이 또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인하우스에서는 맞아. 프로덕트 오너라고 해서 거의 PM처럼 움직이지만 개발 직권까지 다 컨트롤하는. 맞아. 그리고 맞아. 약간 PM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보통 에이전시 저처럼 에이전시나 SI 많이 하신 분들은 프로젝트 매니저지만 인하우스 가시면은 프로덕트 매니저야죠. 조금 맞아요. 다른 의미인데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우리가 하던 업무가 세분화돼서 많이 나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직접 안에 들어가서 실제 업무 하는 걸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하던 업무랑 또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운영도 해야 되고, 뭐 진짜 서비스 운영도 해야 되고, 기획이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좀 요즘에 그거에 대한 니즈나 이런 것들이 좀. 그리고 약간 하이브리드예요. 맞아. 기획자를 아우.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맞아, 요즘에 맞아. 트렌드가 바뀌어서 에자일로 그 자기네 인하우스에서 업무를 하는데 PO도 있어요, 기존에. 그 다음에 뭐 PMO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윗급에. 그리고 UX 디자이너도 있고 기획력을 조금 갖춘 사람도 있긴 있지만 완벽하지 않은 디자이너예요, 기획이. 그러면 거기서 기획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써먹을지를 회사에서 매일 궁리해요. 맞아. 얘를 PL로도 쓸 수 있고 음. 기획자로도 쓸 수 있고 급하면 피그마를 할 수 있는 약간 기획력을 갖춘 디자이너로도 쓸 수 있고 프로토타입 정도는 만들 수가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굉장히 바빠요. 계속 불려다녀요. 아니 그래서 연차가 우리 정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사실 과장급도 아니잖아. 차장 부장급인데 맞아요. 이 정도면은 실무를 우리 옛날 기준이면 실무를 놓고 관리만 해야 그치, 팀 되는 그런 매니저 정도로만. 근데 아직도 사실 실무를 하고 있고 맞아. 이게 어린 친구들한테는 또 바라는 게 많아지고 맞아요.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구하는 게 많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아니야? 아니 그거를 되게 기대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나의 기대에 밑에 친구들이 못 미치는 것 같아. 근데 하고 약간 싶은 마음이 별로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왜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됐지 뭐 이런 류의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아직은 난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방향을 못 잡아줘서인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약간 지금 막 되게 업무는 분산화되고 막 세분화되면서 뭔가 전문 분야가 이 사람이 그 분야에선 되게 전문직이야라고 할 수 있는 게 각각의 그 세분화된 분야에는 없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차장이나 부장들은 어쨌든 경험이 있으니까 다 조금씩 알아서 코칭은 해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UI UX 디자이너로서 뭔가 기획자로서 가고 싶어. 근데 거기 분야만 딱 끝판왕으로 갔던 사람은 아직은 없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찾아서 내부에서 우리 회사에 뭐 어떤 부장님, 어떤 차장님하고 이제 붙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배울 게 많고 그분도 알고 보면 그쪽에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회사에서 그렇게 누구 하나를 붙잡고 내가 얘가 끝까지 성장할 때까지 봐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이쪽 다 시간 싸움인데. 맞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 그럴 수 있겠네요. 인정. 인정? 약간 지금 오면서 우리가 뭔가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막 주제를 막 뭘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딱 정한 건 아닌데 나 네. 궁금한 건 좀 생겼어. 뭐야?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웹기획자가 되게 했던 어떤 그 순간이 있을 거잖아. 직업적으로.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래도 웹기획자 할 거야? 먼저 말해주세요. 저요? 원팬님? 네. 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마구잡이로 일을 배우고 마구잡이로 그냥 계속 했거든요.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보드야 하면은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하고 그러니까 체계 없이 되게 초반에 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하기는 할 건데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 직업 자체는 제 성격이랑 잘 맞아요. 그리고 약간 운영보다는 뭔가 구축하는 게 더 나랑 잘 맞고 그냥 끝이 나는 게 난 너무 좋거든. 맞아요. 매뉴얼 쓰고 퇴사도 아니지. 매뉴얼 쓰고 철수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 철수 바로 안 하잖아. 한 일주일 놀잖아요. 그치. 대응하면서 아, 조금씩. 인수인계하고 교육하고 하면서 2PM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개발자일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솔직하다. 개발자가 다 이기잖아요. 나는 성향이 너무 안 맞아서 개발자랑은. 아. 근데 가끔 어쩌다가 개발의 원리를 알게 되거나 뭔가 소스가 읽히는 소스들이 있거나 할 때 보면 너무 명확하다. 그건 답이 그런 정해져 매력이 있다. 있잖아. 진짜 진짜. 맞아. 그 매력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개발자를 할 것 같다. 피그마에서도 가끔 왜 개발적인 내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딱딱 들어맞을 때. 여기서 바꾸면 저기서 바뀌고 여기서 구조를 다시 하면 저쪽에서 다 같이 바뀌면서 한 군데서만 관리를 할 수 있게 뭔가 시스템화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피그마의 장점을 보면서 아 이거 마치 개발 같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이도저도 다 싫을 때는 진짜 나도 개발자나 할 걸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자는 사실 비유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업무의 80%는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뭔가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분이에요. 내 그렇긴 능력이 하지. 뭔가 맞아. 무형이야. 뭔가 증명해낼 시키면 수가 할 없어. 수는 있는데 네. 뭔가 이게 딱 이게 나야라고 보여주기가 어려운 맞아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그래서 해요. 포트폴리오 작성하거나 산출물 낼 때도 디자인이나 개발 산출물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자기가 뭘 했는지가 맞아요. 너무 여실없이 드러나는데 기획 산출물은 문서 정리를 잘해야 되나? 뭐 그것도 아닌데. 일단 기획자들의 포트폴리오 첫 줄에는 보안 서약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한 줄 들어가고 아, 나 가끔 그런 생각한 적 있어. 포트폴리오 이력서를 만약에 쓰게 된다면은 나는 이런 캐릭터의 개발자도 상대할 수 있다. 이런 요런 뭔가 그거 능력 평가 어.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어. 맞아.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 없어. 네, 음. 맞아. 그건 좀 단점인 것 같긴 하죠. 그렇죠. 진짜 뭔가 무형이야. 내가 쌓은 경력은 그걸 증명할 수 없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아, 답답하지 진짜. 그래서 가끔씩 SI나 이런 쪽에 면접 볼 때 거의 사실 이제 차장급 정도 되는 기획자라고 하면은 SI에서도 일단 구할 때는 급한 거야. 급하니까 면접도 그냥 인터뷰도 형식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가끔 얘기할 때 뭐 어느 프로젝트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랑 일했어요. 아 그럼 잘 됐네. 살아남으셨네. 거기 여기보다 괜찮아요. 이럴 때 되게 고마워. 어. 아 길게 설명 안 해도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거는 기획자가 경력이 오래될수록 가질 수 있는 장점인 그치. 것 같아요. 아 그거 맞아. 하셨구나. 이렇게. 한 줄만 써도 맞아. 음. 그걸로 딱 능력을 인정받을 때는 있는 것 같아. 그치. 업계에서. K 언니는 어때요? 다시 기획자 할 거예요? 나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그때 너무 많이 힘들고 막 이러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직군이니까 가능하다는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냥 내 또래의 다른 업무를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스스로 되게, 그러니까 회사를 이직하거나 우리는 그런 거에 부담이 없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이직을 하고 나는 어디 가서 또 팔려 이런 자신감이 사실은 있는데 나는 맞아요.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음. 그렇다고 쳤을 때는 그래도 나는 이직군 선택하긴 잘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이직을 너무 많이 하면 뭔가 나한테 잘못이 있어서 이직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력서를 맞아, 작성할 맞아, 때. 맞아. 근데 약간 기획자는 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그게 나의 많은 경험으로 포장이 굉장히 잘 돼. 경험이 많은 기획자. 맞아. 그 필요하니까. 네. 사실 한 회사에서 오래 그냥 인하우스만 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이제 연차가 쌓여서 상관없겠지만 한 대리급 과장급이 그렇다고 하면 사실 다른 데서는 경험은 많이 없겠구나라고 익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게 보면 에이전시의 몸빵 한 3년 하면 약간 하이패스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맞아. 분야별로 이제 뭐 하나씩 해봤다 이러면 뭐 사원으로 땡큐. 들어가서 대리 달고 나오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에이전시 딱 가가지고. 그러나 아직도 또 가슴 아픈 얘기가 시작되나요? 눈물 없이는 못 풀죠 진짜. 이 20년간의 서름과 평생 을로사니. 평생 을로나. 그거는 나 진짜 너무 이거는 우리 기획자들끼리는 다 알잖아요.
항상 미안한 사람이잖아. 죄송합니다. 업무에서 기획 클라이언트한테도 항상 죄송하고 개발팀한테도 맞아. 죄송하고 디자이너한테도 죄송해서 프로젝트가 끝나면 정말 홀가분한 그거는 있긴 하지만 가끔은 조금 내 죄도 없는 사람인데 왜 나 혼자 왜 내가 죄송하지?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러니까. 죄송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좀 운영 업무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떨어지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 퇴근하는 작업자를 어. 잡아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럴 때 내가 그 작업자를 붙잡고 죄송하다고 100만 번 사죄를 하며 뇌물을 갖다 바치면 아니, 맞아. 나도 사비로 퇴근 못하고 커피를 있는데. 갖다 주고. 사비로 커피 사주고 과자 맞아. 사주고 뭐 음료수 사주고 하면서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만 이러고 부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왜 맞아, 그러고 맞아, 있어야 맞아. 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객사도 그렇게 밤늦게 정말 큰 이슈가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요즘은 좀 그래도 개념이 있어졌어. 그렇게 막 6시 옛날보다는. 6시 이후에 연락을 해서 막 지금 당장 이런 경우는 없지만 예전에는 진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진짜 별것도 아닌 내가 보기엔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지만 자기네 지금 위에 대표가 보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고쳐야 돼 이러면서 작업자를 남기라고 하는 경우들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는 작업자를 죄송하지만 복귀해 주세요.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아우 발음 어렵다. 거기 그 자플래닛. 사이트에 자플래닛 자플래닛에 좋은 평가가 올라와 있는 회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평가 좋은 회사는 가끔 왜 TV에 나오잖아. 자플래닛 평가 5점 막 이런 게 진짜? 있어요. 진짜. 5점 있는 회사가 있어? 있다고? 그 옛날에 어디 한번 되게 이슈된 적이 있었는데 일산 어딘가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는 막 끝내주나 봐 진짜 복지가. 멋있다. 거기 기획자 안 구하나? 나도 안 그래도 그거 막 찾아봤었는데. 맞아. 근데 기본적으로 에이전시들은 대부분 한 2.5? 맞아. 2점대. 2.5 정도. 근데 삼 에이전시 넘으면 구조 자체 괜찮은 거고. 에이전시뿐만 아니라 IT 계열 쪽에서 한다고 하면 내가 직원 입장이라고 해도 그렇고 사주라고 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 뭘 해줄 만한 게 있을까? 없어. 월급이나 좀 많이 주면 아, 그래도 그럼 뭐, 평가가 올라가겠는데 일단 연봉이 짠데 어떻게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있어? 연봉 테이블이 낮은데. 여러분 개발자 빼고는 다 낮아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개발자로 했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면 20대로 가면 개발자 하겠습니다. 나는 개발자는 못할 것 같아. 나도 내 성향이 너무 안 어. 맞아가지고. 나는 기획자가 이래서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계기 중에 하나도 나는 쇼핑을 되게 좋아했을 때 유저 입장에서 쇼핑몰에서 너무 이것저것 많이 산 거야.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주문이나 환불이나 이런 UX적으로 버튼이 여기에 있어야 하고 항상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익숙하게 맞아, 내가 맞아. 갖고 있는 그 배움이라고 해야 되나? 경험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당시에 내가 구축 프로젝트 쇼핑몰이나 이커머스를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대비해서 그냥 계속 꺼내 쓰기만 하면 돼. 이번에도 뭐 금융도 투자에 갑자기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주식을 막 다 꼬라박으면서 손실이 어마어마하지만 그 덕분에 금융회사 가서 갑자기 그쪽 일을 하고 있고 약간 내 호기심으로 업무를 하는 걸로 보면은 배움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는 덜 받는 편인 것 같아. 내 관심사에 맞게 좀 움직였던 것 같아. 확실히 그것도 있지. 나는 반대로 기획자여서 이게 완벽하지 않은 모바일 앱이나 사이트일 때 어떻게 우회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는지는 확실히 그 노하우는 있어. 예를 들어 뭐 앱에서 결제가 잘 안 돼. 그럼 크롬으로 열어. 브라우저. 맞아. 뭐 그렇게 해서 결제한다. 도움은 그렇게 받는 적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 맞아. 역으로 도움을 받지. 그런 거면. 뭐라고? 당일 환불이 안 된다고? 너네 그럼 환불 시스템이 야 정책 찾아. 실시간으로 안 되어 있는 사이트구나 너네는. 수기정산이구나 막 이러면서.
되게 막 되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상한 사이트 보면 막 답답하고 화나잖아. 고쳐주고 싶고 엄청 맞아요. 많지 진짜. 나 토스에서 어마어마하게 오타 찾고 있어요. 걔네가 사용자 화면에 보이는 건 오타가 없는데 약관 페이지에 오타가 오. 수두룩 아, 빽빽해요. 그런 거 많지. 약관까지 볼 일. 사실 일반인들은 별로 없는데. 그치. 나는 걔네가 약관에 뭘 넣어서 면피를 하는지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어떤 서비스 하나를 추가할 때 약관을 계속 개정해야 되는데 얘네는 뭐뭐뭐를 받아서 이 푸시를 보내고 있구나. 어떤 동의를 받았으니까 이 서비스를 할 수 있구나. 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약관을 계속 봐야 돼요. 맞아. 서비스 기획할 때는 항상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획자가 스터디 해야 될 게 프로젝트를 하나 한다. 뭐 운영을 하든 뭐 구축을 하든 봐야 될 게 사실 너무 많아. 너무 법적인 많아. 제재도 맞아. 봐야 되고, 맞아. 뭐 정보 근데 개시 그-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모든 걸 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맞아. 개발자도 고객사도 맞아, 다 맞아, 그렇게 맞아, 생각을 맞아. 그런 적 하니까. 있지 않아요? 고객사 담당자가 물어봐. 이거 저희 약관 개정해야 되나요? 내부 약관에 이거 법무팀에? 추가해야 돼. 너무 많지, 너무 맞아. 많지. 우리 당연히 알 것처럼 어, 얘기하고. 이거. 되게 그게 명확한 거면 바로 답을 주는데 내가 듣기에도 좀 애매한 게 있어. 그러면 본인들 회사의 법무팀에 문의를 맞아. 하셔야지 왜 나한테 문의를 하냐고. 나도 모른다고요. 나도 진짜 공부해야 많아. 된다고. 근데 습관적으로 기획자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들으면 찾아. 모른다고 말을 못해. 모른다 못하고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어. 이러고 그거 서치해가지고 막 맞아, 알아보고. 맞아, 맞아. 응. 어떻게든 대답해줘야 돼. 맞아. 그 시기가 있었어 확실히. 무슨 웹기획 하려면 자료 찾는데 거의 초반기획 맞아, 맞아. 시간 다 써버리는 때가 맞아.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웬만한 사실 어.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맞아. 정말 새로운 게 금융이나 이런 거 새로운 거 나올 음. 때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거지. 일반적인 그리고 기존 거에서 추가하면 되는 그치, 거지. 맞아.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없었는데 맞아. 홈페이지가 생기고 회원의 개념이 없었는데 개인정보법이 강화되고 이러니까 계속 생기니까. 약관이 없던 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맞아. 홈페이지 이용 약관이랑 개인정보보호 약관이랑 맞아. 항상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그 3종 세트가 있잖아. 맞아. 그게 없던 걸 생기려고 하니까 당황하는 맞아. 거지 그 사람들. 그래서 그 혼란의 시기가 딱 그때까지였던 것 같아. 그 스마트폰 생기고 이제 위치 정보 와, 허용하냐고 맞아. 거기까지 맞아, 겪고 맞아. 나니까 맞아. 이제는 조금 그 안정화. 이상은 뭐 그냥 진짜 이제는 웬만한 사이트들도 다 기본적인 포맷은 다 갖추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초반에는 정말 나도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맞아. 맨날 그랬던 그치. 것 같아. 그거 생각해보면 별걸 다 했구나. 진짜 별거 다 했지. 음. 근데 웃긴 게 정말 별거 다 했다고 생각했고 어지간한 경험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새로 지금 프로젝트를 들어가면 또 또 내가 새로워. 모르는 게 또 생겨. 그래서 맞아. 재작년엔가 구축을 하나 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사이트인 거야. 그 회원들이 전 세계에 다 있어. 뭐 중국은 원래 알죠. 중국 내에 DB 있어야 되고 하는 거 알고 있고 그 회사에서 그것 때문에 중국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중국 뺐어. 근데 영국도 그런 거야. 근데 영국도 막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그때 처음 알았어. EU 중에서 유일하게 영국만 내부 자국민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면은 영국 서버가 있어야 되더라고. 물론 이제 요즘엔 다 클라우드 서버니까 옛날처럼 무식하게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서버 끼우고 올라가. IDC 가고 이런 일은 없지만 IDC 옛날에 그거 하지 않았어 다? IDC 가가지고 서버 개발자가 한 그치? 명씩 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비행기 타고 간 적은 없어. 이렇게 글로벌하게 하는 게 뭐 있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게 항상 신기한 게 알만큼 안다 이제 해볼 만큼 해봤다 생각하는데 또 맞아. 아니야. 항상 새로워. 항상. 항상 새로. 맞아. 그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제 항상 새로우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나면 오 재밌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막상 까서 보다 보면 야 이씨 똥이네 막 이러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막 지쳐가고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할 때마다 맞아. 반복인 거 맞아. 아니, 나는 나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프로젝트를 옛날에 뭐 대리급 뭐 정말 애기여가지고 시키는 일만 해야 될 때는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적어도 이제 PL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부터는 난 되게 공격당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냈거든요. 왜냐면 뭐 개발팀, 뭐 디자인, 뭐 고객사 담당자 가끔은 같은 기획팀에 있는 동료라던가 혹은 나의 상사라던가 그치. 뭔가 되게 외로워요. 내 편이 외로워. 아무도 없는 기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 업무가 내 업무인 거 분명히 알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건 아는데
나만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 있는 것 같은 거야. 누구는 야근해서 못한다고 그러고 누구는 맞아. 이미 설계 다 끝나서 못 바꾼다고 하고 요즘 그런 경험 없어요. 많아요. 지금도 너무 그러고 많아.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 전쟁터에 나만 나가 있는 맞아요, 기분이고 맞아요. 다 저쪽에 있고 나만 가서 싸우고 오라고 하는 것 같고 음. 분명히 내 편인 줄 알고 TF로 다 같이 시작했는데 내 편이 아니야. 내 약간 편은 그런 없었어. 분위기 있잖아. 어떤 뭔가 공식적으로 그게 클라이언트든 뭐 다른 팀이든 간에 이거 못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은 일단 다 나를 봐. 그치? 내부 회의를 할 때는 막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이 팀 저 팀 의견을 막 해. 그리고 이거를 리뷰를 할 때 그러니까 실제 그 회의가 진행이 될 때 진행은 내가 할 테니까 얘기를 같이 해줬으면 싶은데 싹 입 닫고 PM만 쳐다보는 거야 그냥 다. 그 정말 못 견디겠다 싶을 때 갑자기 막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 PM이 막 말려야 된다거나 오히려 그럴 때 진짜 외로운 것 같아. 나는 사실 조금 다른 게 구축일 땐 사실 그게 너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운영에서는 구축 끝나고 나면 오류를 찾는 재미? 구축팀에서 이거 안 돼 있었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게 오류를 찾는 재미라기보다는 이제 막상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생각지 못한 수만 가지 그런 상황 맞아요. 케이스들로 인해서 맞아. 생각지 못한 오류들이 그치.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뭔가 잡아냈을 때 희열? 그게 또 너무 많으면 안 아니, 되잖아. 물론 너무 너무 많으면 안 많으면 되지만 너무 많으면 간혹 내가 발견한 특정 케이스가 어. 있어. 이러면은 구축에서 이거 생각 못했구나. 뭐 이런. 역시 막 이런 혼자 막 이런 그런 희열이랄까 그게 조금 다른 물론 이제 말한 대로 그 모든 죄송합니다에 해야 하는 혹은 안 됩니다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운영에서도 그냥 다 PM만 쳐다보고 있고 내가 모든 짐을 싸질머야 되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막상 딱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두세 달 오픈하고 한 두세 달 동안은 약간 그런 희열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찾았어 막 이런 거. 아까 말한 그 옵션값 하드코드이랑 이 전설의 사건을 얘기를 다시 한번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겪은 일이고요. 이건 진짜 그 조금만 힌트가 나가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떤 프로젝트인지 누군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대충 얘기할게요. 브랜드 사이트였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전에 웃겨. 개발적으로 이슈가 전혀 없는 사이트였고 일반적인 그냥 게시판 몇 개가 있다. 그냥 요 정도 회원 가입도 없고 너무 단순한 사이트인데 유일하게 관리자 사이트를 통해서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연역을 이제 입력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연도가 바뀌기 전에 한 가을 겨울쯤이었고 오픈을 이제 거의 이제 오픈 고객사에서 오케이 그러면 저희 이제 이 상태로 오픈할게요. 요 사인만 넘어오면은 끝나는 프로젝트였단 그때가 몇 말이야. 년도였죠? 그게 2017년? 17년. 17년? 18년? 네. 뭐 그 정도 됐을 거야. 18년 요가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때 고객사에서 다음 해에 보여줘야 될 어떤 컨텐츠를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관리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등록을 하려고 보니 올해밖에 그러니까 2022년이라고 치면은 2023년 거를 미리 등록을 해놔야 되는데 2022년 거까지밖에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해서 당연히 난 이제 이거를 개발자한테 보통 그런 이걸 누가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설명을 하자면 연도나 월같이 반복되고 이제 계속 증가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그 개발자분들 하시는 말로는 포문 돌린다고 해가지고 진짜로 숫자를 다 하나씩 입력해서 넣는 게 아니라 어떤 수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치. 나오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당시에 가졌던 생각은 이거는 연도가 실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그럼 등록을 미리 해놓고 내가 데이터를 좀 바꿔달라고 할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개발자분께서 너무 해맑은 미소를 띠시며 그렇다면 제가 연도 옵션에 2023이 나오도록 추가해 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추가해놔요? 왜요? 네? 네? 약간 말이 뭐. 무슨 말이지? 아니 이거를 지금 추가하시면 2023년도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직 뭐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2023을 추가를 해드리겠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는 그 회사가 설립된 연도부터 근데 그게 2000년대도 아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되게 오래됐어. 설립 연도가? 거의 뭐 1900 몇 년대. 그걸 다 추를 친 거야? 그거를 옵션을 일일이 치셨나 봐. 그래서 와. 그때 이제 사실 되게 화가 났어.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치. 아, 어이가 없지. 그러면 10년 뒤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 그 10년 뒤에 제가 퇴사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매년 한 해씩 추가를 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또 아름다운 미소를 띠면서 그럼 제가 한 2040년까지만 정말. 미리 입력해놓겠다고. 미리 입력을 해놓겠다. 그 회사의 미래는 그럼 언제 끝나나요? 모르겠어요. 폐업하기 직전까지 그분이 몰래 2100년까지. 2350년이 되었네. 아들아, 너는 해가 바뀔 때가 되면 그 서버를 열어서 연도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실 건지. 그런 엄청난 사건도 있었네, 진짜. 이 얘기 왜 나왔죠? 이게 운영으로 넘어가면 운영 기획자 네, K씨가 발견하겠죠. 그렇죠. 제가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하시는 개발자분하고 이런 미친 것들. 또 모르겠네.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까 그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 했던 어떤 프로젝트에서 정말 단순한 브랜드 사이트였는데 그거는 개발자의 이슈는 아니었고 퍼블리셔분이 키보드를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지 퍼블리셔분이 손으로 다 치시는 거예요? 텍스트를. 복붙을 안 하시고. 복붙을 안 하시고 오타 어떻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PPT에 화면 설계에는 정말 단 하나의 오타도 없이 내용을 전달드렸는데 오픈한 사이트에는 오타가 페이지마다 나오는 거야. 아니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될 걸. 그러니까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타자 연습을 거기서 하시니까. 그럼 좀 못 똑바로 살겠다, 진짜. 이렇게 입력해 주시던지 관라자 이런 느낌 너무 관라자. 관리자 말고 관라자 이런 오타는 이제 우리가 되게 고나리 많이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익숙한 오타잖아요. 근데 그런 류의 오타를 정말 사이트 페이지마다 한 페이지마다 빼놓지 않고 입력을 하셔가지고 그거 자꾸 다시 수정하는데 너무나 오래 아니, 힘들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화면 설계서 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PPT로 했으니까 PPT 안에서는 그냥 줄글로 쫙 써도 문제가 없지만 코딩은 그렇게 안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왜 그거를 그걸 연습이 하고 싶어요. 타자가 복사해- 느리셨구나. 혹은 이걸 복사해갖고 줄글 내리는 게 너무 힘드셨나? 이게 차라리 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도 있겠네. 근데 그거를 보통 코딩을 할 때 줄바꿈을 위하여 한 줄 치고 BR 쓰고 한 줄 치고 이건 우리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그치. 전문적인 그 퍼블리셔들은 그렇게 안 하시지. 근데 화불며 그분이 차장이셨다는. 그래서 정말 너무 화가 났었어. 지금은 은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맞아 이거 개발자나 퍼블리셔나 디자이너나 다 알아야 돼. 어디서 오타 나오면은 기획자는 제일 먼저 스토리보드 까서 내가 오타 냈네. 맞아. 내 잘못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따져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디자인 파일 보고 퍼블 파일. 맞아. 순서대로 다 뭔가 증거가 모였으면 들고 이제 가는 거지. 네가 고쳐야 된다. 이렇게. 근데 정말로 디자인까지도 오타가 없었어. 나 옛날에 커머스 개발자가 그룹사 커머스인데 관리자 페이지 테스트를 하는데 욕을 써놓은 거지. 미쳤다. 쌍욕을. 일하기 싫은데 새벽까지 일하니까 너무 화가 났는지 상품 페이지에다가 쌍욕을 써놨는데 어머. 그게 오픈이 됐네. 어머 오픈이 됐다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안 정말 지우고? 여태까지 내가 일했던 거 중에 그때가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제일 회사 분위기 안 좋았다고 느꼈던 딱 그때 에이전시였는데 그 사람이 한번 그렇게 커머스에 욕을 써서 오픈하는 바람에 그 사람 거의 울면서 회사 다니다가 아마 휴직했나 뭐 그랬을 거야. 어머 되게 역대급 사건이었어. 그때. 이건 진짜 역대급. 너무너무 무서웠어. 진짜 그때 회사 분위기가 나도 나가야 되나 막 이런 분위기였어. 너무 무서웠어 진짜. 정말 대단하지. 진짜 이거는 충격이다. 역대급이었어 진짜 여태까지 생각해봐도.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개발자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개발을 했어. 뭐 그게 단순한 거든 복잡한 거든 개발을 했어. 그다음에 기획자한테 얘기해 테스트해 주세요. 다 됐어요. 그러면 뭘 오류- 했다는 거야? 일단 그 URL이 열리지가 않아요. 어머 잠시만요. 맞아. 이거 왜 모두가 다 경험이 있는 거야? 같은 경험이야. 그러니까 같은 개발자랑 일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 참고로 거야? 우리 셋이서는 같은 프로젝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다 일당 100PM이었는데. 그래서 우와. 어머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 들어가면 열려. 자, 첫 번째 버튼을 눌러. 에러 나요. 그럴 리가. 나는데요. 뭘로 테스트 하셨어요? 똑같잖아. 크롬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해. 그 다음 나오는 얘기 있지. 캐시 삭제해보세요. 저기 당신이 개발한 거 나 오늘 내 컴퓨터에서 처음 열었어. 캐시가 있을 리가 없잖아. 맞아. 뭐 호스트 박았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레퍼토리구나. 똑같아 그 과정이 맞아. 정말. 그래서 왜 자기가 개발한 거를 그냥 뭐 테스트까진 바라지도 않고 그냥 확인 눌리나 맞아. 넘어가나 열리나 왜 자기 화면만 봐? 사용자 화면 한 번 봐주면 그러니까. 좋잖아. 꼭 맨날 지 그게 로컬에서 어렵나? 잘 돌아간대. 어. 야. 그럼 네 로컬을 서버로 열어. 부탁 좀 하자. 그런. 근데 생각보다 오늘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은데? 근데 너무 2시간이 후딱 갔는데 우리는 재밌는데 이걸 편집해서 듣는 사람도 재밌을까? 난 그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잘 해볼게. 너무 우리 그냥 수다수다 이거 어떻게 마지막 인사를 해? 여하튼 안녕히 계세요.